네, 대표님, 이어서 질문해 볼게요. 지금 엔비디아하고 뭐 AI 이야기도 했었는데, AI 산업이 앞으로 이제 AI 기본 그런 기초 종목들에서 이제 AI 인프라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래야 되고 네, 또 그럴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과거에 저희 또 인터뷰 해주셨을 때 이게 저 기억에 남는 게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자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이것도 연장선된 이야기죠. AI 인프라 산업들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좋게 보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목놓아 지금까지 강조했던 데이터 센터도 AI의 인프라고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 저희가 이제 원자력, 뭐 우라늄 같은 거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스토리로도 원자력에 확신 갖고 있었고 이 인공지능 연산의 양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데이터 센터에 돌아가는 양자 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그 가상화폐 산업이 뜨면서 가상화폐가 등장하면서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연산 자체가 늘어나니까 맞아요, 네. AI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에 대한 수요가 더 폭증을 할 것이고 그러면 전력 구축에 대한 인프라도 따라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두 단계를 더 보면서 그래서 기존의 전력 시스템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거다. 뭐 신재생 갖고 감당 안 될 거다. 그래서 결국 원자력, 수소인데 수소는 아직까지 그런데 원자력은 지금까지도 풀가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식의 스토리를 보고 있고 AI 기본적으로 AI 산업 자체가 이제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인프라 산업까지도 이제 서서히 더 파급 효과가 늘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네. 맞아. 원자력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저번에 만났을 때 벌써 한 반년 전인가? 거의 1년 전인가? 사석에서 저희 밥 먹고 난 다음에 제가 여쭤봤잖아요. 형님, 딱 한 종목만 혹시 하시면, 뭐, 원자력 같은 거 좋은 거 뭐 있을까 했는데, 하나 종목 딱 얘기해 주셨는데, 와, 저 그때 이후로 그래프를 봤는데, 엄청나게 또. 와, 엄청나게 떴더라고요. 그때 들어갔어야 됐는데, 이 원전 산업 앞으로 많이 발전하겠죠?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예측을 하셨는지, 네. 앞으로도 어떻게 보시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라늄에 투자하려는 여러 가지 투자 전략 또는 라셔널이라고 하죠. 투자 배경 중에 하나가 AI 성장의 수혜를 받을 거 또 하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작년으로 기억합니다. 작년 5월 달인가로 기억하는데 전 세계 원전 선진국 27개 국가가 모여서 2050년까지 원전 가동률 또는 원전 설비를 2.5배 증가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국가들이 국가 수반들이 가서 합의를 했다는 얘기는 자, 저도 외교통상부에서 인턴을 해봤지만 대통령이나 수반이 어떤 회의를 할 때 발표를 하거나 할 때는요 정말 정부 부처 전 나라에서 온갖 하드 데이터를 다 긁어서 검증하고 만들어내고 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국가 수반들이 27개국이 모여서 2050년까지 원전 설비 또는 가동률 2.5% 증가하겠다는 얘기는 그만한 필요가 있으니까 증가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필요는 기본적으로 전력 수요가 2050년까지 3배 이상 상승할 걸로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그 중요한 건 뭐 신재생 태양력, 수력, 풍력 뭐 이런 거 가지고 조달하겠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채산성이 안 나오고요. 제가 해먹은 얘기긴 하지만 간단히 수력, 풍력, 태양력과 원자력을 비교를 하면 1테라와트 생산을 전력을 결국은 전력 생산하는데 어떤 에너지 원으로 할 거냐는 얘기잖아요. 1테라와트 생산할 때 사망률이 가장 낮은 게 원자력이고요. 탄소 배출량이 가장 낮은 게 원자력입니다. 거의 무공해요. 물론 한번 터지면 문제가 되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됐던 것, 그러니까 사태 있었던 것처럼 아직도 처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다 포함한 사망률이 원자력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공장 가동률이라고 하죠. 효율성이 가장 높고요. 지금 석탄 공장 가동률이 73% 정도로 기억하는데 원전 가동률이 93%입니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은 충분히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작년에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이후로 많이 올랐고 사실 올해 한 2, 4분기 때부터 많이 빠졌어요. 이게 한 20 몇 프로 빠졌거든요. 근데 아까 그때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저희 거에 투자하시라는 말씀이 어차피 개별 ETF 투자하실 테니까 지금 되게 좋은 타이밍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인데, 우리 AI 이야기했고, AI 인프라 이야기했잖아요. 한국이 IT 강국인데, 우리나라 AI 못했습니다. 뭐, 개별 종목은 뭐 이제 AI 인프라 같은 경우는 몇 종목이 이제 뭐, 한미반도체나 현대일렉트릭이나 그런 걔들은 이제 AI를 탔는데, 전통 대장주들은 우리나라 전통 대장주들 거의 다 반도체 아니면 빅테크 IT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AI를 전혀 못 탔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이거는 뇌피셜입니다. 네네, 뇌피셜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없던 질문 이야기 드린 거라. AI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핵심 산업 아니겠어요? 자, 전 세계 뭐 경제 중심, 금융 중심, 산업 중심 미국, 뭐 미국이 아니라도 마찬가지겠죠. 핵심 산업을 다른 동맹, 이번 동맹국한테 나눠줄 생각을 할까요? 뇌피셜입니다, 정말. 네네네. 그런 연유의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고, 뭐 좀 더 깊이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 조금 걱정이 돼요. 저도 그래요. 네. 뭐 대표 어떤 기업들 제가 언급을 하진 않을게요. 대표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뭐 인구 성장률이라든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전 세계를 끌어가는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산업 성장, 뭐 대표적으로 AI겠죠. 이런 것들에서 도태됐다는 얘기는 뭐 정책이 잘못된 걸 수도 있고, 기업들의 어떤 대표 기업들의 경영 정책이 좀 잘못될 수도, 경영 전략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 우려가 됩니다, 저희는. 네. 네. 지금까지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 다음은 투자의 기본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까 해요. 제가 모실 때마다 여쭤봤는데, 1억 원 투자 이야기. 지금 현재 24년 9월 말 기준으로 1억 원이 있으면 어디 투자하시고 싶으세요? 네. 그거 제가 차트를 준비했는데, 네. 그 전에 제가 재밌는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 2021년 2월부터, 왜 2월부터 잡았냐면 22년 3월이 금리 인플레이션 파이트 하면서 금리 올리면서 빠졌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보면 좀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균형 있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 1년 전부터 21년 2월부터 지난주까지 한 4년 되겠죠. 21년 2월을 0으로 놓고 볼 때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벅셔 해서웨이 클래스 B, 클래스 A는 네. 뭐 한 10억짜리잖아요. 10억짜리 맞죠. 클래스 B가 지금 455불, 460불이니까 한 6, 70만 원 되겠죠. 그 주가 궤적하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IT 또는 주식에 집중해서, 주식 성장주에 집중해서 소위 몰빵하는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캐시 우드가 이끌고 있는 아크. 요즘 걔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크 K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프처럼. 그 4년 정도 기간 동안 워렌 버핏의 벅셔에서의 BRK B 클래스는 98.5%, 거의 100% 수익을 얻었었고, 캐시 우드가 마이너스 67%예요. 그러니까 캐시 우드가 못하고 이걸 떠나서 제가 여기서 꼭 여러분께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BRK 벅셔에서의 B 클래스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벅셔에서웨이는 주식만 투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뭐 배송, 음료, 네. 여행업 굉장히 다변화돼 있어요. 유통도 그렇고 그냥 전통 강호주도 그냥 다 하더라고요. 채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자산 배분이 잘 돼 돼 있는 있어요. 포트폴리오의 주가가 지난 4년 동안 98% 올랐다는 거고요. 주식에만 몰빵했던 포트폴리오가 67%예요. 혹자들은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다른 채널 가서 이렇게 ETF 소개를 쭉 했더니 어떤 분이 뭐 이름 없는 ETF는 투자하면 안 된다. 이름이 있는 스파이 QQQ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어떻게 그렇게 의사결정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10년 동안 그냥 넣어놓고 쳐다보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건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 구간이 지금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주가 굉장히 떴습니다. 그걸 포함하고 최근까지도 많이 떴던 기간을 포함해도 주식 성장주에 몰빵했던 포트폴리오 주가가 마이너스 67%라는 얘기예요. 이래서 제가 그냥 구구절절 뭐 자산 배분이 이래서 중요하고 뭐 재미없는 얘기 드리는 것보다 이 주가를 딱 비교하는 게 직관적으로 딱 다가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연계해서 드리면, 저희 그 4개 포트폴리오 중에 대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아까 강조드렸었잖아요. 실제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배분 포트폴리오입니다. 29페이지 그래프에서 가장 오른쪽을 쭉 놓고 보시면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최초 설정일 이후에 어떻게 포지션 전략을 바꿔왔는지를 보여드린 스냅샷이거든요. 최근이 커버드 콜, 모기지 ETF, 산업재 ETF,
자산 배분, 채권 자산 배분 ETF, 멀티 인컴, 퀄리티 주식 이렇게 다 배분을 해놨어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안전하게 짤 때 자산 배분을 할 때 배당의 역할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연말 때 배당 막 유행했다가 또 사그라지고 하는데 배당이라는 거는 1년 내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포트폴리오 전체 한 30-40% 배당주를 딱 깔아서 거기서 나오는 배당을 한 7-8% 쭉 만들어 놓으면 그게 포트폴리오 전체 한 4-5%를 쭉 수익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걸 기본적으로 깐다는 차원에서 멀티 인컴하고 모기지 리츠라든가 또는 채권 자산 배분 이런 것들에서 저희가 주로 취급하는 ETF, 고배당 ETF들은 연 한 8%에서 13%씩 나오는 걸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3-4% 나오는 거 되게 HC, HD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데 저희는 그런 걸 보고 고배당이라고 취급을 하진 않고요. 이제 그런 걸 깔아놓고 커버드 콜을 좀 씌워놓은 이유는 최근처럼 시장이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커버드 콜은 아주 그 변동성 장세에서 아까 왜 프리미엄 수입 가지고 좀 커버를 해주는, 그러니까 변동성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커버드 콜을 좀 넣어놨고, 그리고 이제 모기지 ETF라든가 뭐 산업재라고 하는 것들은 모기지 ETF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산업재, 중소형 산업재 같은 경우도 금리가 인하되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또 올라갈 거고, 플러스 산업재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주요 3법, 인프라법 아까 언급됐었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에 근거해서 2023년부터 미국의 건설업, 제조업 지출이 폭증을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업종이 뭐냐? 산업재라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장 그 변동성 하락도 좀 방어하는 뭐 자산 또는 투자 전략도 가미를 해놓고 기본적으로 고배당을 통해서 인컴 베이스를 좀 깔 수 있는 거 한 30-40% 깔아놓고 나머지 한 40-50% 정도를 주식에서 좀 올라갈 때 참여를 할 수 있는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채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배분을 해놓은 거죠. 그 덕분에 아까 기왕에 나온 김에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시장이 거의 한 10% 빠질 때 저희 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 2.9%밖에 안 빠졌어요. 그래서 최근 수익률이 한 28%에 육박하고 있고 뭐 YTD로 한 22% 육박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면 저희는 만족하는, 진짜 잘하신 거예요. 네. 그 정도면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1억 원 투자의 질문을 이제 넣어놓은 진짜의 취지는 사람들이 자산 배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셨으면 좋을까라는 측면에서 여쭤봤거든요. 네, 아주 좋은 예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